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백지원 대변인, 우리 여심 저격 단골 손님 아닙니까? 네, 또 불러주셔서 네, 나왔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국회 방송 유튜브에서 여의도 일타 강사에서 그렇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에 강사로 나오십니까? 저는 조교로 지금 조교로 나오시고 계시고. 네, 민주당 한진희 조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반갑고요. 네, 앵커님도 너무 반갑고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대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뵈니까 조만간 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은혜 의원님 지난주 네. 첫방 나갔는데 오늘 심기일전에서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이 네.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어땠어요? 네,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좀 올드한 느낌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다가가기 쉽게 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다.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네, 가볍고.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오늘 딱딱하지 않게 상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당초에 벌금 100만 원을 두고서 예측이 분분했었는데 지금 중형 판결이 나왔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애초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까지도 이제 바라봤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있어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죄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백현동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한 그런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느꼈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 그게 압박이 있었다라고 느꼈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부분,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에 당선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재판부에서 필요했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중한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이제 박탈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게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424억 정도가 되는 그 선거 자금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또 환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재판이 2번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그 재판이 2번 더 남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여당 측에서는 이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다 판결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먹사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사니즘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 말 필요 없이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죄를 바랬던 것은 희망 고문이었고, 여당 측이든 야당 측이든 의견들은 갈렸습니다만 유죄는 확정적이나 형량에 대해서 다들 조명하는 바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봤을 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걸 정상참작하기에는 이번에도 판결 근거를 보면은 비슷한 전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중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또 특히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 측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강압한 행태를 아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소위 정치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질서를 흐트린다거나 사법부의 결과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많이 언급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언론들도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과는 생각보다 재판부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해당 판사에 대해서도 정치 성향이 없는 그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판사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국도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고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야당이 흔들릴지 그리고 여당이 반전에 성공하게 될지 이후에 전국 운영 전략에 있어서는 이 지도부가 어떻게 방향키를 잡고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투 트랙으로?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다음번 재판과 그리고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다시 구현하고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저는 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에 의해서 당이 흔들릴 수 있는 저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뚜벅뚜벅 묵묵하게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정당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지금 대북 관계라든지, 그리고 대미 관계, 그리고 또한 지금 요즘 또 뭐 주식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민생 분들 또 자영업자 분들도 네.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국민을 챙긴다, 민심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일을 잘한다라는 모습을 저는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여당 측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여사 리스크를 좀 희석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사실 애초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했던 시점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장외 집회를 정략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은 이미 제가 이제 정당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당보다 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거나 이게 결심에 가서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확정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본다. 네, 이미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를 진작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로 이야기되는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렇게 인력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김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이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기 대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대권까지도 출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당 측의 지도부는 어떻게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까? 사실 여당 측은 이번 결과에 따라서 크게 휘둘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최근 당내에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서도 저희 개파가 없는 소신파 의원인 김미애 의원께서도 당무감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도부에서 지금 당무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당내 문제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장 김 여사 특검대 그리고 특감하면은 특별감찰관의 줄임말이 될 텐데 특검 대 특감의 대결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앞두고 관심은 여당의 이탈표와 특별감찰관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하는데 정작 민주당 측에선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특별감찰관 당론 채택으로 리더십 증명에 성공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탈표가 나오거나 특감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특별감찰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1년도 전부터 이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당시에 뭐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당에 계신 중진들도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제가 1년 전에 여심저격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개파에 따라서 당내 의견이 갈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게 크게 효과적이거나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어젠다는 아니거든요. 사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룰 만한 어젠다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다음 재판도 있고 이제 최종 결판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논란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한 번 더 또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볼 때는 이게 특별감찰관이 돼야 압박하는 승부수 카드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야당 측에서 볼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김혜경 여사의 또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한 선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 그 웹상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봤더니 김혜경 여사가 나오면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많이 나오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연관을 지어서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명태균 씨가 뭐 500만 원을 뭐 교통비 명목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당내의 입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었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아니면 어떤 약간 리플렉트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에게 반사이익을 볼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회에선 우리가 끌려갔던 점이 참 제가 아쉬운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도부를 향해서.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취임해서 어떠한 이렇다 할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도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여부는 그렇게 크게 정체성을 나타낼 만한 정책 그 이슈가 정도는 아니라는 점. 아니다. 네. 리더십을 증명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다. 네, 정책 이슈에서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했던 점 때문에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 새벽에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이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2022년에 지방선거 때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갑작스럽게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타이밍이 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게 지금 이 전국에서 새로운 핵이 될지 먼저 우리 백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와 그리고 또 김종인 개혁신당 전 네. 고문과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상임고문 이 두 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일련의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폭로까지의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뭐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도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당대표와 당선인 간의 대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시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공천 거죠?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저는 사실 이 소위 브로커라고 하죠. 여의도 브로커라고 하는 이 명태균 씨나 뭐 아니면 그 증인이었던 강혜경 씨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보면은 전원이 많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 뭐뭐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정치권에서 평론까지 하고 다뤄야 할 이슈인지 사실 지금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의 구속, 그 수사 확대는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정치자금법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책임을 져야죠. 그것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잘못을 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본인이 살겠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거나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올감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확대하는 시도는 아마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터뜨린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본인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즉각 대응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묵혀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도 막대한 저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저랬나? 또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좀 덜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용산에서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 뭐 또 다다음 주에 또 뭐 폭로할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문자 소통을 했던 내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 더 많은 공천 개입의 의혹과 저는 논란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공천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이번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이 사실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가령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체가 삭제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국민추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이게 당시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당무감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지점도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페루에 도착해서 아펙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에선 골프 논란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간 6차례, 그것도 북한 도발과 부천 호텔 화재 추모 기간,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직후였습니다. 이 타이밍이 참 묘한데요. 대통령의 골프와 또 대통령실의 갖가지 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골프 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골프는 스포츠고요, 운동이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였냐, 그리고 골프를 친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해명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배경도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새로운 정부가 또 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진데,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또 수능이었죠. 우리가 청소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해라. 네, 엄마가 공부해라. 이 말 너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골프를 칠 시기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그리고 지금 속속들이 미국의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임명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 임명되는 내각에 어떤 분들이 중용될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런 골프 논란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너무 짜맞추기식의 이제 논란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골프가 스포츠지 이걸 언제까지 사치의 영역으로 하고 정쟁의
정쟁의 한 도구로 사용을 할 것인지 참 이런 것들이 저는 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대한민국에, 일본보다 대한민국에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앞서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참석을 했고, G20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취임 전에도 회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 중국 양안 관계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이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 역량을 잘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판단되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 전환이라든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수차례 생길 수 있겠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미리 먼저 요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 이전에 그런 경제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골프 연습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 연습이 아니고요. 네. 이제 G20을 참석한다거나 이렇게 G20에 다자 외교에 여러 가지 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면이 이제 외교적인 역량을 올리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골프 연습 역시 이제 역시.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의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여론이 봤을 땐 이게 골프 연습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골프도 하나의 외교고 이제 소셜라이징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골프도 잘 치는 사람이 돼야지 골프만 잘 치는 사람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주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 이 자리에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각자 한마디씩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백지원 대변인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앞서 좀 짧게 들어봤던 말들 좀 더 보충할 부연 설명 좀 필요할까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이제 미국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초 패싱이라고 하죠. 거기 바로 앞에서 문이 닫혔던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그림은 전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골프 외교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베 총리처럼 좀 굴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케미가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논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자체 핵무장 같은 것들은 담론으로서, 정책 담론으로서 나눠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외교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전국에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시국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 지역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의 이런 전국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네. 상황들이고, 그리고 민생이 파탄되고,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지금 어두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외교 부분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그런 민심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외교보다도 일단 우리 민생 문제부터 좀 챙겨야 한다. 민심을 청취를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심저격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